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시장 흐름부터 읽고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갭상승 이후에 하락 나왔습니다. 하락 마감 나왔어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차트적인 관점에서 먼저 보자면 전일 큰 음봉 혹은 양봉이 나오면 몸통 절반이 중요하거든요. 몸통 절반을 채우고 돌파하냐 상승, 못 채우고 돌파 못하냐 하락입니다. 채운 듯 싶었지만 채우지 못했습니다.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딱 절반 정도 채웠죠. 몸통이요. 몸통 절반 정도 채운 상황에서 817포인트의 지지도 있었지만 결국 무너지면서 몸통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나왔고, 이거 817포인트 깨진 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위에서 만약에 여기 위에서 마무리하면서 몸통 절반 채운 걸 지켜줬다라고 하면 상승을 더 볼 수 있었지만, 이렇게 무너진 상황에서는 최종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 차트적인 관점에선 부정적인 측면이 보이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대외적인 관점, 그럼 어떨까요?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소식이 있어요. 사실상 이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건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횡보할 수 있어요. 횡보.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해 줄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발표가 있죠. 골드만삭스에서 어떤 발표가 있었냐? 메카시 해임으로 인해 4분기 미국 셧다운 분석을 내놨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미국의 고금리가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잘못 삐끗해서 6%를 돌파한다? 하락 나옵니다. 하락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6%는 사실상 너무 높아요. 국채금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셧다운 오는 거예요. 그럼 하락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 최종 하락 가능성 더 높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전망은 좀 어두운 상황이에요. 해결되는 게 하나씩 있어야 돼요. 차트적으로는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될 거고, 대외적인 부분은 일단 이게 해결되면 이건 알아서 해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해결돼야 됩니다. 금리가 더 오를지 안 오를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오른다고 하면 대외적인 관점은 이것만 해결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테마 관련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두 가지의 테마가 제시됐어요. 첫 번째로는 테슬라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마트팜이에요. 첫 번째 테슬라는 이제 폴라리스 세원 상한가잖아요. 상한가인데 이 이유가 테슬라에서 폴라리스 오피스 웹 기능 이번 달 연동하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되게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차트적으로 봐도 여기서 솔직히 상한가를 갈 거다라고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나온 발표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계신 분이라면 뭐 높은 임직원분이겠죠.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21선도 돌파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 줘야 되는 상황인데, 저라면 시장의 흐름을 더 믿고 차라리 패스할 것 같아요. 관망. 시장이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한번 이슈가 터진 건 좀 패스를 해주고,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반영이 됐어요. 그럼 재료 소멸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스마트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팜 오늘 이제 SV 인베스트먼트, 이거는 사실상 얘네가 스마트팜은 아니에요. 창업하는 데나 이런 데 기업에 지원을 해주고 좀 도와주는 회사인데, 그래서 인베스트먼트거든요. 도와주는 회사인데, 얘네가 리벨리온이라는 데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얘네가 스마트팜 관련 기업인데 삼성전자랑 협력, 과거에 연초에도 협력한 이력이 있고 그걸로 좀 잘 됐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리벨리온은 상장사가 아니어서 SV 인베스트먼트가
상한가를 갑니다. 반대로 리벨리온이 상장이었으면은 SV 인베스트먼트가 상한가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솔트웨어도 있죠. 솔트웨어도 이제 스마트팜 이제 진출 준비해요. 진출 준비한다고 해서 상한가?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상한가예요. 근데 차트적으로는 솔직히 반등 가능성은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한번 쳤죠. 눌림 나왔죠. 다시 쳤다. 이건데 앞에 이제 윗꼬리랑 거래랑 겹치죠. 물량을 모았다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차트적으로는 상승 인정. 차트적으로는 인정이고 재료적으로는 인정이 아닙니다. 인정 아님. 그렇기 때문에 현재 테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정적이다라고 느끼기 좀 힘들어요. 이미 다 터졌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나옵니다. 진짜 이거 별표예요. 제가 봤을 때 이 테마주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뭐냐? 소금 관련주입니다. 소금 관련주가 왜요? 아직 안 터졌거든요. 소금 관련주.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어제 기사일 거예요. 어제 기사인데 우유에 이어 설탕값도 다시 오른다. 가공식품 값이 다시 줄줄이 인상할 것 같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도쿄전력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개시 이번 달 23일까지 총 7,800톤을 바다로 방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거 두 가지 겹치는 거 뭘까요? 바로 소금 관련주예요. 원전, 가공식품, 소금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이 소금 관련주에서 그럼 어떤 주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까요? 이런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인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힘을 숨기고 있다는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테마주로 등록을 해놓으시면 매우 좋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 힌트고, 만약에 그 이후에 어떤 종목이 궁금한지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건데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소금 관련주 어떤 건지 이런 것들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장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